안녕하십니까, 강창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덴탈 캐리어스라는 어떤 충치 관련 책인데, 이제 한 50여 명의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외국의 교수님들이 집필한 아주 저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개하는 건 2판이지만 벌써 3판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잉진료에서 얘기하면서 충치 치료를 할 때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초기 충치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과계에서는 뭐 과잉진료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 초기 충치도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치 진단 개수가 치과마다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일개의 개인 치과 의사로서 그걸 반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주로 이게 북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교과서 같은데, 충치란 무엇이고 충치를 어떻게 진단하며 나눌 것이며 그러한 충치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니지먼트, 치료 계획들을 갖다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치과는 충치는 이렇고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충치가 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덴탈 캐리어스 이 외국 책에 의하면 충치를 구분하지만 그 충치에 맞추어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것들, 뭐 눈으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시했는데 충치를, 그럴 때 일부 치과 선생님은 야 눈으로 어떻게 충치를 제대로 봐?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저를 비판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결코 방사선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여러 그 근거 자료들을 내놓고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공부하는 이들에게 눈으로 충분히 보고 확인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책에 사실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저는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입수를 했는데요. 3판도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게 뭡니까? 여기는 물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아질, 즉 에나멜층과 상아질로 나눠져 있을 때, 에나멜층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 뭐 non-operative care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파지 말고 이걸 좀 preventive care,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잘 해보자. 그러니까 양치질 잘하고 잘 닦고 불소도 도포하고 치실도 쓰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갈 때 여기 써있지 operative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예방적인 것도 하지만 operative, 우리가 깎아서 치아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자라고 분명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세계 각국의 한 명의 교수님들이 이 책을 쳤고요.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NYVAD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아주 석학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고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치과 교수님이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What is happening in your dental school? 도대체 너네 치과대학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지금 이렇게 됐냐. 여기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Operative dentistry, 이를 파가지고 하는 게 마치 caries treatment, 그러니까 충치 치료라고 같은 동요가 됐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인 동안. 그런데 그렇게 필링, 메우는 거, 구멍을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어프로치가 scientific,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유효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many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들이 주로 그렇게 have been brought, 가르쳐져 왔다는 거죠. 뭐라고요? Under the regime and it is surprisingly difficult to shake this misconception. 무슨 얘기냐면 충치는 제거를 해서 떼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저를 가르쳐주는 덴탈 스쿨에서 가르쳐주는 교수님들 티처조차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 치과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충치는 치료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잉진료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초기 충치는 예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언론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치과 선생님들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교 교육이 치과 교육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충치는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치 치료를 마치 제거하고 충치는 제거하고 무조건 메워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들이 지금 우리 치과 교육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학생들조차 이런 과잉진료 문제가 됐을 때 충치는 주관적인 거야, 치료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무려 많은 양을 충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한 거에 맞춰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책은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20년이 뒤져 있는 거죠. 치과 입장에서는. 제가 과잉진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교수님 중에 어느 누구도 호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속으로야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교수님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할 수 있는 말이 충치 진단은 주관적이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접하고 또 이 책을 다 읽진 못했지만 일부 내용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치과가 왜 이런 과잉진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했을 때, 왜 충치는 치료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한 거죠. 과잉진료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조차 그런 말을 당당히 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이 책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 책을 보고 너무 많이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적어도 20년은 앞서서 우리 치과계 교육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 교과서는 우리 치과 교과서에 아마 제1순위로 채택되어야 될 책입니다. 학생들에게 충치를 치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충치를 분류하고 치료 계획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다음에 어떻게 치아를 파는지, 어떻게 때우는지를 가르쳐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충치는 때워야 된다는 그릇된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책을 가르쳐줌으로써 학생들이 잘못된 치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예측하건대 너무 주제 넘게 예측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책은 저희 치과계에 분명히 도입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치과에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 많이 보였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치과계에서 요런 내용 볼까요? 아마 우리 치과 우리 치과 의원에 가면 요런 거 보면 썩었다고 지금 다 깎아내고 씌우느라고 바쁠 겁니다. 그쵸?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교과서에서 분명히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우리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겠죠? 이거 뜯느라고. 이거 빨리 씌워야 된다고. 여기서는 큰 문제 없다고 지켜보자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거 물들었다고 난리하고 뜯겠죠? 여기서는 큰 문제 없다고 놔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런 거 보면 이제 난리 나죠? 우리 치과 가면 이거 뜯자고. 자, 여기 틈 벌어졌다고 난리 나죠? 이 치과 책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이 치과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설명했죠? 요런데 막 틈이 벌어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반드시 요렇게 보이시죠? 요런 데가 깨져 있으면 바꿔야 된다. 물론 금이 간 것보다 더 나쁜 건 요렇게 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도 분명히 그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 책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치과 가면 이거 바꾸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누리끼리 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충치가 아니라는 거 초기 우식이다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강 관리를 잘하자, 잘 닦고 잘 관리하자, 이렇게